해외 ETF를 줍줍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코스피 말고 해외 장기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제 8%에서 10%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되게 군침이 돌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하지만 이 S&P 30년 동안 복리 투자하면은 자산이 10배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원금 1%에 8%씩 30년간 복리로 굴리면은 10.1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뭐 20살부터 30년 하면은 80세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10배 곱하기 10배니까 100배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미국 해외 주식은 장기 투자로 가자,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00년부터 23년이거든요. 뭐 최저점 대비 최고점은 아니지만 그때 지수가 1441에서 4152로 2.88배 증가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주식은 장기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만큼 투자의 매력도가 높은 그런 시장 지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S&P 500 ETF를 투자하려면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자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한 S&P 500 ETF를 구매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ETF를 직접 투자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국내 상장한 거랑 미국에 상장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뭐가 더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국내에 상장한 S&P 500 ETF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가총액 순서로 상위에 두 가지만 좀 가져왔거든요. 그 이하 것들은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서 사실 이 두 개 중에만 선택해도 뭐 무난하다,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가 타이거 미국 S&P 500이고요. 두 번째가 에이스 미국 S&P 500. 뭐 종목명은 직관적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순으로 1.8조, 그 다음에 5,700억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 순위로는 11위, 3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에이스 미국 S&P 500 같은 경우가 총보수 비용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왜냐면 이 시가총액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총보수나 이런 비용이 좀 낮아야겠죠. 사실 이런 국내에 상장한 이런 S&P 500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냐의 차이지 뭐 추종하는 지수는 똑같아요. 결국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S&P 5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국내 상장이나 해외 상장 추종하는 가격은 무차별하다 볼 수 있죠. 뭐 둘 중에 고민하신다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보수 비용이 조금은 더 낮은 이 에이스 미국 S&P 500을 투자하거나 조금은 더 거래대금이나 시가총액이 높아서 유동성이 풍부한 타이거 미국 S&P 500을 선택하거나, 요거 정도는 조금은 무차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직접 ETF를 매매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세 가지입니다. 스파이, IVB, 그 다음에 VO,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 운용 규모로 따지면 스파이가 가장 크죠. 대신 역시 투자 비용도 제일 높습니다. 다만 이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운용 규모는 좀 작더라도 투자 비용은 조금 더 낮죠. 그러니까 규모랑 이 우리가 들어가는 총 보수 비용 같은 게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접 투자하겠다, 그럼 요 세 가지 종목 탑3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종목의 뭐 장단점이 뭐고 이런 걸 세세하게 판다기보다는 해외 상장한 ETF와 국내 상장한 ETF는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 어떤 걸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잘하는 걸까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세금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한 그 ETF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적용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세금을 케이스별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언제 세금을 내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ETF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소득이 발생할 때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이 언제 발생하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ETF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첫 번째, 매매 차익. 1,000만원 주고 샀다가 1,300만원 냈다. 매매 차익이죠. 두 번째, 분배금.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듯이 ETF도 분배금이라는 것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정리하면은 이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매매 차익, 그리고 분배금인데, 먼저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매매 차익이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15만 4천원을 배당소득세로 내겠죠. 그리고 이 분배금에 대해서도 15.4%, 분배금으로 뭐 예를 들어 또 100만원 받았다 그럼 여기에도 15만 4천원을 배당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다릅니다.
먼저 매매 차익에 대해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250만원까지. 그런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스파이 미국 상장 ETF로 300만원의 매매 차익이 발생을 했어요. 300만원 매매 차익이 발생을 하면은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 50만원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부과한 11만원만 세금을 부과하겠다. 국내 상장한 걸로 비교해볼까요? 300만원 발생하면 어떻죠? 비과세 혜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에 15.4%를 곱한 금액이 바로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 분배금은 어떤가요? 분배금은 이제 15%를 부과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거는 15.4%도 아니고 왜 15%인가? 요 차이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국내에 적용하는 세금과 미국에서 해외에서 적용하는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왜 15.4%냐면은 원래 배당세가 14%예요. 14%에다가 이거의 10%인 지방소득세를 1.4% 더합니다. 그래서 15.4%가 적용이 되는 건데 미국에서의 배당소득세는 15%예요. 원래 같으면 여기에다가 1.5%를 지방세로 걷어야 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15%가 곧바로 적용해서 납부를 하게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너무 딥하게 들어간 내용 같고 결국에는 15%, 15.4%의 차이가 있다. 0.4%의 차이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손익통산인데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손익통산이 안 돼요. 일반 계좌에선. 예를 들어서 에이스 S&P 500 ETF를 샀는데 거기서 플러스 1000만원이 났어요. 플러스 1000만원이 났고 다른 ETF에서 마이너스 500만원이 났다. 그러면은 일반 계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세금을 뗍니다.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걷지 않죠. 그런데 이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 좀 달라요. A라는 ETF에서 1000만원이 발생을 했고 똑같이 마이너스 5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은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요걸 더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 요거 두 개를 더한 500만원. 이 500만원에 대해서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요거를 바로 우리가 손익통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익통산을 보면은 국내 상장한 해외 ETF는 일반 계좌에서는 손익통산 해주지 않지만 해외 주식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 손익통산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각각의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통산해가지고 걷는 게 절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를 했을 경우에 손익통산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 그다음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손익통산의 기능을 누릴 수가 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세금 이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250만원까지 비과세를 한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다 양도소득세를 걷는데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달성을 한다.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런 분리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소득으로 종합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정말 쉽게 말해서 이게 이득이냐 아니냐를 따지려면은 우리가 종합 과표를 봐야 돼요. 뭐 연말정산이나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내 과세 표준이 만약에 예를 들어 5천만원이다. 5천만원인데 금융소득으로 아까 말했던 ETF로 플러스 2천만원이 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이 2천만원이 24%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6.4%가 되겠죠. 전체가 다 24%가 적용이 됩니다. 15.4%를 낼 것을 26.4%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절세적인 차원에서 다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한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이 S&P 500 ETF를 어떻게 이익을 내냐에 따라서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한지 해외 ETF가 유리한지 이 유불리를 따져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산의 편의상 우리는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볼게요. 아까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15.4%라 그랬죠. 배당소득세 15.4%라고 했고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만원이 초과하면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최대 250만원까지 났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합니다. 15.4%를 38만 5천원을 배당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 해외 ETF는 어떻죠?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빵원입니다. 빵원.
그래서 만약에 연간 250만 원 이하로만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외 ETF를 사는 게 더 유리하겠죠. 38만 5천 원의 세금을 낼 바에 비과세 혜택 영원 받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833.33만 원이 나옵니다. 뭐 이런 더러운 숫자가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숫자가 왜 이제 키포인트냐면은 내는 세금이 똑같아지는 구간이에요. 833만 3,333원을 국내 상장 ETF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15.4% 곱한 금액이 128만 3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 ETF로 833.33만 원의 수익이 났다. 계산 어떻게 하죠? 33에서 매매 차익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빼죠. 여기에다가 22%를 곱한 금액이 얼마냐? 128만 3천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가 더 세금이 적겠죠. 왜냐면은 세율이 더 낮으니까. 반면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익을 250만원 이하까지 낸다. 해외 ETF가 더 유리하다. 3,300원까지 수익을 낸다. 여기까지도 해외 ETF가 더 유리하다.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을 넘어선 금액부터는 이 세금 22%의 양도소득세율이 이거를 초과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가 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근데 나머지 구간이 하나가 더 있죠. 2천만 원 이상. 일단 해외 ETF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2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 어떻게 되죠? 2천에서 매매 차익 250만 원 빼죠. 여기에다가 22%를 곱하면은 38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내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차익과 분배금, 여기는 매매 차익만 볼 거지만 매매 차익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다고 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데 만약에 내 과표 구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럼 얼마를 곱하죠? 24%를 곱하게 됩니다. 순전히.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양도소득세율 22% 곱한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8,800만 원 초과하는 요 구간에 걸렸다. 연봉이 더 높으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과표가 8,800만 원 초과에 걸릴 수도 있겠죠. 적용되는 세율이 3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차원에서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물론 이 과표가 만약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래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뭐 연봉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을 생각하게 되면은 금융소득 종합 과세할 경우에 더 세금적인 이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연간 발생하는 이익이, 실현하는 이익이 833만 3,300원 이하다라고 하면은 해외 ETF가 유리하고요. 그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은 국내 상장 ETF가 더 유리하다.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그렇다면은 과표 구간에 따라서 유불리를 적용해 봐야겠지만 고연봉자나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세금을 더 낼 수가 있다. 국내 상장 ETF가. 근데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은 1년 단위로 우리가 이제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 수익이 발생했을 때, 실현을 했을 때 납부할 세금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 S&P 500으로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연금저축이나 ISA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뭘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왜 국내 상장 해외 ETF로 해요? 해외에 직접 투자한 ETF는 안 되나요? 네, 왜냐면은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경우에는 해외 ETF나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해서 국내 상장한 해외 ETF를 여기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 뭐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 그리고 IRP는 900만원까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되죠. 그래서 16.5% 최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서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연금소득세가 최대 5.5%다. ISA 같은 경우에는 3년 의무납입 기간만 충족하면은 언제든지 바로 해지하고 재가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400만원 비과세 혜택을 서민형일 경우에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9.9% 분리과세도 받는다. 말씀드렸듯이 연금저축이나 IS를 활용하는 이유는 손익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두 가지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한 그런 뭐 타이거나 에이스, S&P 500 ETF 플러스 다른 ETF도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과 더해서 손익통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은 장기 복리 투자의 마법과 함께 이런 세금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손익통산까지 합치면은 우리가 노후에 충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 상장한 이제 해외 ETF와 이제 해외 직접 ETF 투자하는 거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단기 투자를 할 것인지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금 혜택이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고 그런 걸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익을 실현해야 되고, 장기 투자자일 경우에는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더 불려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